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야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잇따라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불리한 그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네요. 하나는 유동규 전 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이 석방이 된 뒤로 이재명 대표한테 등을 돌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지금 시작이 돼가지고, 네네, 시작이 됐습니다. 이 재판 준비기를 한 차례 가졌고 또 곧 한 차례 갖는 것 같은데, 네네. 이제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서는 김문기 씨를 잘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유동규 씨가 또 2015년에 그 1월 달에 호주 뉴질랜드 이 방문을 했잖아요. 네. 이재명 당시 시장이. 그때 골프를 쳤는데 그 상황을 아주 자세히 검찰이 진술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지금 그 김문기 씨를 모른다, 안다라는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이 있었지만, 아예 적시를 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김문기와 이재명이 함께 한 공간에서 어느 시간을 어떻게 보냈다라고 확실하게 증언을 해줄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바로 유동규고요. 유동규는 여러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만, 지금 재판이 가장 일찍 벌어지고 있는 게 공직선거법이고요. 김문기와 관련된 이재명의 당사자로서 지금 피고인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겁니다. 골프장의 이름, 위치, 그리고 카트를 타고 함께 얼마나 이동을 했고, 그 안에서 나눈 대화가 어떤 대화였고, 이런 아주 구체적인 그런 그 정황들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공박을 하려면 이재명 측에서 대질하는 것처럼 이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기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식으로 흐를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지금 이미 유동규 씨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해달라라고 재판부에 넘길 예정으로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 이 증거를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증인으로 소환된다면 바로 이 이재명 측 변호인과 정말 맞상대를 해야 되고, 그럼 맞상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유동규 증인은 또다시 새로운 어떤 사실로서 그것도 기억을 못하느냐 안 하는 식으로 그 새로운 사실들이 폭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사실은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씨가 도개공 개발 사업 1차장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시장실에서 보고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고, 또 유동규 씨가 분당에서 재개발 추진위원장을 했었고, 그 상대 건설사 간부였던 사람이 김문기 아닙니까? 간부였죠. 그리고 그 시절에 당신은 변호사였던 이재명 대표를 만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모를 수가 없는 관계죠. 거기에 김용도 있습니다. 정지상도 마찬가지죠. 김용도 리모델링 하던 사람이에요. 김용, 그 다음에 유동규는 각각 성남 일대에서 리모델링 추진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 지금 김문기는 건설사 차장, 이 세 사람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변호사까지 동원했는데 그 변호사가 이재명이고, 이 네 사람이 서로 모를 리가 있습니까? 또 김문기 씨가 그 2015년 1월에 이재명 당시 시장하고 골프를 치고 그 자녀한테 영상 보냈지 않습니까? 오늘 시장님하고 골프를 쳤다, 그런 영상 보내고, 또 그 사진도 여러 개 나왔지 않습니까? 같은 식사 자리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식사하고, 그 당시 6일부터 16일인가 한 10여 일을 같이 다녔는데 모를 수가 없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그 골프장에서 있었던 상황을 유동규가 아주 정확하게 일시라든가 상황을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른바 TPO라고 합니까? 그걸 다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이재명 대표한테는 아주 불리한 이 재판에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김용 여기도 부원. 민주연구원입니다만은 네네. 부원장이 지난달 22일이죠 구속이 돼갖고 그 정치자금 받은 거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8억 4,700만 원입니다만은 실제로 전달된 것은 한 6억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본인은 계속 묵비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동거를 하고 있는 네네. 박모 씨가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이번에는 또 설명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뇌물 수수 사건이나 뭐 정치자금 사건이나 공여 사건이나 핵심은 이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떠한 수단으로 그게 정황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에서도 봉투를 의자에 놨다. 이런 식의 아주 구체적인 정황이 그때 이제 증거로 채택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떤 수단으로 줬느냐. 수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봉투 얘기가 나왔어요. 이 종이 봉투 1억씩 들어가는 5만 원짜리 그 종이 봉투를 사용을 했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 종이 봉투를 건네는데 돈만 주고 봉투 갖고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봉투는 당연히 줬고요. 여분의 봉투가 있었던 거 똑같은 네. 거기다 다 넣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지금 갖고 있고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게 나타난 거예요. 어떤 거? 백팩. 즉 백팩이라고 하면 이렇게 등에 매는 배낭이나 혹은 학생용 가방 이걸 백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백팩을 봤다. 즉 이 동거녀가 이 유동규 씨가 지금 돈을 든 백팩을 김용한테 전달했는데 거기에 사용된 백팩을 봤다. 그러니까 백팩을 메고 나가는 것까지 다 봤다는 것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에 나와서 참고인 지금 진술을 한 것 아니에요. 네네. 거기다가 유동규 그 핸드폰 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다 제공이 됐기 때문에 그게 문서, 사진, 녹음 파일 등을 지금 검찰에서 정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용으로서는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김용이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썼겠습니까? 결국은 이재명 경선 자금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무슨 집을 샀다든가 어디 주식 투자를 했다든가 뭐 이런 쓴 사용처가 딱 나온다면 모르지만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이 지금 패널들이 저하고 토론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8억을 김용이 그냥 가졌을 수도 있잖아. 왜 그게 정치 자금으로만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들이 지금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 돈을 언제 줬냐면 2013년, 14년, 15년에 준 게 아니라 작년이에요. 네. 2021년에 4월 달부터 8월까지 준 겁니다. 당시 유동규라는 사람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백수였어요. 그렇죠. 그 전에 2020년 12월에 경기관광공사를 그만둡니다. 그만두죠. 일신상의 사유라고 하는데 이혼도 그렇고 복잡했어요. 거기다가 사실은. 경기도한테 무슨 사업한다고 돈 지원해달라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던져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업자들은 대장동 때문에 유동규한테 돈 준 게 아니에요. 작년에 이미 대장동에서 다 빼먹고 있는데 유동규라는 사람이 지금 개털됐잖아요. 예. 관광공사 사장도 그만두고 4월달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정말 이 시행사 얼마나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그 사기꾼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갑작스럽게 돈 마련해갖고 1억 주고 5억 주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리가 없죠. 작년에 무엇 때문이다. 라는 것은 당시 선거였잖아요. 예. 대선 경선이었잖아요. 이걸 이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백수인 유동규한테 그럼 돈을 왜 줬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답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검찰은 다 들여다보잖아요, 자금을. 이 사람이 내가 돈 가진 거 없어라고 다 털릴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자금 흐름이야. 이 사람이 자기가 억울하니까 다 드러냈을 테고. 그러면 8억이 이 사람 손으로 들어갔다면 나왔어야죠.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용희가 유동규한테도 20억 만들라는 게 꼭 자기 돈 맡겨놓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까지는 다 아는 거예요. 그가 저수지야, 저수지. 예.
전에 우리 목 있었잖아. 그거 가져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욱이가 그 돈 만들러 다닌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오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뭐 이제 7일 날까지가 구속 만료 기간이기 때문에 7일에는 아마 기소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아무리 뭐 입을 다물고 있어도 그럼 입 다물어서 뭐 그 풀려날 가능성은 없죠. 아니 증거라든가 증언이 명백히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검찰로서는 충분히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해서 재판에 가서는 그걸 입을 다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도 그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드러내놓지는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전략상 저쪽에서 또 그럼요. 방어를 할 것 같으니까 예, 예. 저쪽은 묵비권 행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판에서 내놓겠다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아마 김용 문제가 해결이 돼서 기소로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진상에 대한 강제 수사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도 얘기한 대로 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함께 경찰에 112 신고 이 뭉갠 것이 드러나면서 이런 수사에도 아무래도 차질을 빚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대검에서는 검찰 연구관들 거기에 있는 연구관들 아주 베테랑 검사들 3명이나 지금 이 대장동 수사에 투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부패부 1, 2, 3, 4부에 각 한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를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수사 자체가 무산되다든가 뭐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아까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숙한 국민의식은 지금 이태원 사고와 관련돼서 문책을 당해야 될 사람들은 철저하게 문책을 당해야 하고 그걸 진상을 규명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가 묻히거나 혹은 흐지부지 되는 것 역시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